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젠베스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젠베스 같은 경우 지금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넥스트 마켓에서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자, 결국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자, 큰 폭의 하락으로서 38,800원까지 자, 대략적으로 한 12%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금 주가가 밀어 올려지는 듯한 흐름으로써 자, 결국 4만 원대를 다시 복귀하긴 했죠. 자, 그런데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떨어졌던 거에 비해 가지고 너무나도 거래량 적은 상태로 주가가 올랐다 보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 처음부터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긴 하지만 자, 아직까지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자, 더 이상 이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 유상증자라는 공시 자체가 보통 이제 악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이라도 내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가 이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 이 기업의 입장에서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서 활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유상증자를 자, 전략적으로만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어느 정도 계좌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한번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유상증자를 어떠한 전략으로서 끌고 가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요일 날에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이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됐지만 결국 다시 한번 밀어 올렸던 흔적. 자, 그런 만큼 이 물량들을 담았던 주체가 누구인지 보게 되면 자, 결국 외인들이 다시 한번 물량을 담아냈어요. 이 개인들이 유상증자 공시로 인한 투매 물량이 나오는 거를 다시 한번 받아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렸고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물량을 추가적으로 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 이유가 보통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를 무조건 악재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유상으로 자, 돈을 들여가지고 자, 주식수를 늘린다는 증자잖아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시총이 다시 한번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유통 물량 자체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주주 가치 희석으로서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결국 완벽한 계획이 있는 만큼 자, 지금 2,486억 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한 이유가 뭐예요?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이 신약 개발 물질을 이용한 알츠하이머병 자, 이 진행성 핵상마비 치료제 연구 개발이 필요한데 지금 2상 임상 단계를 넘어가지고 3상으로 임상 단계를 진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중인 임상 시험 완료와 성공적인 신약 상업화를 준비를 위해 가지고 이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주주 서한도 내놓으면서 어느 정도 기업에서 주가 방어를 위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 이 유상증자 일정 가운데서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기 위한 어느 정도 이 뉴스들 자, 재료들을 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방어하는 흐름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 이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만큼 우리 주주분들이 오히려 이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시 한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공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 9월 13일부터 이제 효력 발생이 되면 자, 결국 11월 28일 그 이후까지도 이제 신주 상장 때까지도 진행이 되겠죠. 자, 대략적으로 지금 9월부터 12월까지도 3개월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일정을 살펴보게 되면 자, 12월 23일 신주가 상장하는 때까지 우리는 3개월 기간 동안 꾸준하게 끌고 가면서 이 수익들을 챙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냐. 자, 일단은 나왔던 금액 자체는 예정 발행가이죠. 이 37,100원이라는 금액으로 신주가 새로 상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초기에 계획을 세워서 이 증권의 수량만큼 모집 가액이 정해진 상태로 해가지고 이 계획을 짜서 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게 바로 이 2,486억이라는 자금 조달 금액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제 자금의 사용 목적으로 보게 되면 자, 운영 자금, 이 채무 상환 자금. 자, 그동안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이 젠백스 지속적으로 나왔던 만큼 이 상환을 전부 다 상환하고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서도 또 작용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만큼 이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연구비용 및 임상시험 비용으로서 추가적으로 투입이 된다고 한다면 자, 결국 그동안 이 주가를 끌어올던 이유가 뭐예요?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 하나죠. 이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만큼 바이오주 같은 경우들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주가가 더욱더 큰 상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일정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만큼 이제 9월 26일부터 1차 발행가가 나오고 자, 10월 1일이 이제 신주 배정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주주 명부가 나오는데 이틀이 걸리기 때문에 결산일 기준이 이틀 전까지 자, 10월 1일이 신주 배정 기준이면 결국 29일까지 이 주식을 보였던 주주분들은 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권리가 생기게 되죠. 그런 만큼 하루 전날 이제 권리라고 기준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락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후에 매매하는 주주분들은 결국 유상증자에 대한 이 신주 물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고, 이 1차 발행가가 나온 이후로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참여하는 주주분들에 의해 가지고는 이 권리락 기준으로 신주에 대한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정 부분 이제 이 주주 배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증자의 비율을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의 조정이 들어갈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를 받는 주주분들은 상장이 되고 나서 거래가 가능한 구간이 바로 이때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주주분들이 한 주당 0.1596주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100주를 기존에 보고했던 주주분들은 15주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 증서로서 이 증서가 상장이 되는데, 이 증서 같은 경우는 이 수량한도로 청약이 가능한 만큼 이 증서 기준으로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할지 말지, 이러한 기간이 바로 이 증서에 대한 상장되고 거래되는 기간이죠. 난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하겠다. 그럼 기존에 받았던 이 증서에 대한 수량만큼 전량 매도로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난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제대로 활용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매수의 타이밍을 가져가면서 추가적으로 비중 늘려가지고 결국 이 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인율을 받아서 배정을 받죠. 기존에 우리가 이 37,100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할인율 25%를 받아가지고 기존 주가보다 낮은 금액의 예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인율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 증서에 대한 전략 미리미리 세워놓고 대응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증서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적인 부분도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는 측면으로 작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 만큼 난 단순하게 지금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급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에서 걱정만 앞서고 어떻게 좀 끌고 가야 될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간단하게 젠백스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유상증자 일정에 따라 가지고 증서는 결국 신주로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신주 상장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본주죠. 기존의 구주, 이 본주에 대한 부분과 신주는 분리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 만큼 우리 주주분들이 이 증서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부터 신주까지 어떻게 끌고 와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전에 본주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하고 어디에서 매수하고 이런 전체적인 타점, 그리고 이따른 일정 전략적인 부분들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간단한 문자나 주시면서 이 돈 되는 정보들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유상증자 제대로 활용하면서 이 기회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 전부 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증서가 결국 신주로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신주에 대한 물량들을 우리가 전부 다 세워놓고 나면 그전 우리가 본주에 대한 물량들은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될까? 근데 이 본주 같은 경우 보통 두 번의 급등의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번의 급등 파동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고점 매도 타점 잡아가지고 매도하면서 이 수익을 챙겨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이 펩툰이라는 종목도 똑같이 바이오주죠. 임상에 대한 이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 차례 하락을 하게 되고 지속적인 횡보의 구간 거쳐가면서 세력들도 물량들이 매집하는 흐름들 나오면서 주가를 지속적으로도 맞춰주는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시켰었죠. 그러고 나서 권리락 이후로 주가는 3%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놨던 물량들에 대해 가지고 주가 거래량 실리면서 다시 한번 급등의 흐름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조정 구간 거치면서 거래량 줄어들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는 한 번에 또 급등의 파동, 이런 두 번의 파동이 나올 때 우리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서 매수하면서 이런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본주로서는 우리는 최대한의 수익 전부 다 챙겨 나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구간들이 과연 언제가 되냐? 동일하게 일정에 따라 맞춰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주인수권 증서가 폐지되고 나면 즉 확정 발행가의 산정이 있어요. 그러면 확정 발행가에 산정되고 나서 결국 실제로 청약이 진행돼야죠. 청약 진행되고 납입이 완료가 돼야지만 결국 신주 물량이 상장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간들에 맞춰 가지고 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왜 나오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확정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이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에 낮은 가격으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2차 발행가액 같은 경우는 이 일주일간의 평균 주가와 기산일의 산수평균 주가, 이걸 산수평균한 금액 그리고 기산일의 평균 주가 중에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1차와 동일하게 25%를 적용하고, 1차 같은 경우는 이제 1개월, 일주일, 기산일 이거를 산수평균해 가지고 3분의 1로 나눠요. 그리고 할인율은 동일하게 25%죠.
대신 1차 같은 경우는 이 증자 비율까지 같이 연결되는데 2차부터는 증자 비율이 빠지고 그냥 무조건 할인율만 산정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 확정 반영가 산정 기간이 바로 2차와 연결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 그 전에 나왔던 1차 발행가액이 확정 발행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자,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3거래부터 5거래까지 이 3일간의 평균 주가의 할인율을 25%가 아니라 40%까지 적용한 금액보다 오히려 낮을 경우에 할인율이 40%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새로 상장되는 신주에 대한 물량들은 할인율을 40%까지 올리면서 저렴하게 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본주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를 급등하는 흐름 만들게 되면 3일간의 평균 주가가 1차보다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 확정 발행가격이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기업에서도 모을 수 있는 이 자금의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제로들을 풀면서 이 구간에 주가를 올리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주가를 끌어오게 되면서 이 본주로서도 주가 상승 구간에 물량들 새로 따라붙는 이 개인 수급들에게 넘기게 되면서 수익 먼저 챙길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패트론 보여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 번의 패턴이 나왔던 거고, 결국 신주 상장 이후로는 추가적인 하락 부분 나올 수가 있어요. 결국 신주가 들어가게 되면 새로 이제 시총도 늘어나고 결국 유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락 구간에 나오게 되지만 이 신주 물량도 우리가 이미 40%의 할인율을 받아가지고 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임상에 대한 결과로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 추가적인 수익들 더 챙길 수가 있다는 점. 그런 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유상증자 일정이 있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이 본주로서 그리고 신주로서 이 분리 전략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지만 가장 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 구간마다의 일정에 따른 전략으로서 정확한 타점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간단하게 위에 있는 번호로 이 젠백스 세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답장 보내드리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앞으로 이 일정마다 어떠한 타점 잡고 어떠한 전략 세워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런 본주 신주 분리전략적인 부분으로서 바로바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간단한 문자나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이 이 젠백스로 인한 성투자 읽어내시면서 최대의 수익 극대화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 제가 또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에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수십 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형 매집 패턴으로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그 얘는 다시 한번 원래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17,000원에서 2만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인벤티지 랩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자,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 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자,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버스 AI라는 종목이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자,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자,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자, 간단하게 황제라고 2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자,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자, 선착순 10명 자,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황제라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